아니, 왜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들이 신기술 하나의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걸까요? 참 이상하죠? 이게 바로 경영학에서 말하는 아주 유명한 역설인데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총 5단계로 이야기를 풀어볼 거예요. 먼저 이 성공이라는 게 어떻게 독이 되는지 그 역설부터 시작해서요. 진짜 위험한 신호는 뭔지, 또 그걸 어떻게 우리 편으로 만드는지, 그리고 왜 독립된 조직이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미래를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성공의 역설부터 시작해 볼까요? 잘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뿌리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이 문장,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회사의 방향을 정하는 건 경영자가 아니라 고객이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 점 때문에 기존 고객을 만족시키려고 완벽하게 만든 이 시스템이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기회를 그냥 뻥 차버리는 덫이 되는 겁니다. 보통 잘 나가는 회사들은 다 이래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고객이 뭘 원하는지 듣고 거기에 자원을 쏟아붓고 그래서 성공하죠.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공식이에요. 모든 결정은 지금 우리에게 돈을 주는 고객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새로운 기술이 나왔는데 기존 고객들은 이게 뭐야? 하면서 거들떠도 안 본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방금 봤던 그 완벽한 성공 시스템이 아주 냉정하게 그 아이디어를 쓰레기통에 버려버립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실패의 막이 오르는 거죠. 그렇다고 모든 신기술이 다 우리를 위협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파트에서는 진짜 위험한 녀석을 어떻게 가려내는지, 그러니까 존속적 기술이랑 파괴적 기술을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왼쪽에 있는 존속적 기술은 기존 제품을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아주 잘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오른쪽의 파괴적 기술이에요. 처음엔 저런 게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결국엔 시장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런 무서운 놈입니다. 회사 안에서 이 기술이 파괴적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가 뭔지 아세요? 바로 내부 분열입니다. 기술자들은 이거 대박이다 하면서 가능성을 보는데 마케팅이나 재무팀에서는 지금 돈이 안 되잖아요 하면서 반대하는 거죠. 이 싸움이 시작됐다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자, 이제 위험한 놈이라는 건 알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은 파괴적 기술을 어떻게 우리 편으로 만들고 첫 시장을 찾아내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아직 있지도 않은 시장에 대해서 기존의 시장 조사는 정말 아무 쓸모가 없어요. 고객들한테 이런 거 필요하세요? 물어보면 아니요 라고 하겠죠.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얻은 데이터는 그냥 우리를 함정으로 이끄는 지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내야 합니다. 어떻게? 싸게, 빠르게, 그리고 계속. 이 세 가지 원칙으로 실제 시장에 부딪혀 보면서 정보를 얻는 거죠. 근데 덩치 큰 대기업은 이런 일을 잘 못해요. 마치 거대한 코끼리가 좁은 미로를 통과하려는 것과 같죠. 하지만 작고 배고픈 조직, 그러니까 사내 벤처나 스타트업은 달라요. 얘들은 시장의 작은 신호 하나하나를 나침반 삼아서 아주 민첩하게 길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좋아요. 그럼 이 작고 민첩한 조직을 어떻게 굴려야 할까요? 여기서 네 번째 핵심 원칙이 나옵니다. 바로 독립성이에요. 왜 반드시 따로 떼어 놓아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아니, 그냥 회사 안에 똑똑한 사람들 모아서 작은 팀 하나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해요. 근데 현실에서는 거의 다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규모의 문제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100억짜리 시장, 스타트업한테는 이건 인생을 건 대성공이죠. 하지만 10조짜리 대기업한테는 그냥 회계장부의 오타 수준이에요. 관심조차 없죠. 결국 그 프로젝트는 본사의 다른 더 큰 프로젝트에 밀려서 자원을 다 뺏기고 굶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여기 보이는 3단계예요. 첫째, 작고 완벽하게 독립된 조직을 만들어라. 둘째,
그 조직의 크기를 시장 크기에 딱 맞춰라. 셋째, 스스로 고객을 찾고 생존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율권을 줘라. 이 조직한테는 작은 성공 하나하나가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스핀오프 조직이 성공했다? 절대로 다시 본사로 합치면 안 됩니다. 그 순간 그 조직은 다시 옛날 시스템의 논리에 갇히게 되고 결국 죽게 될 겁니다. 애써 키운 새싹을 다시 시멘트 바닥에 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모든 걸 해내려면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해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 속에서 배를 몰아야 할 때 우리는 어떤 지도를 그려야 할까요?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정말 재미있는 지점인데요. 전략이 완전히 달라요. 기존 사업은 실행 계획을 세우죠. 철저히 계획하고 공격적으로 실행합니다. 하지만 파괴적 혁신은 정반대예요. 학습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 부딪혀서 배우고 그 배움을 바탕으로 진짜 계획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배움을 위한 계획인 겁니다. 이런 접근법을 불가지론적 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이거예요. 아무도 정답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도 심지어 고객도. 이 제품이 어떻게 쓰일지, 시장이 얼마나 클지 직접 써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의 목표는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가지고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를 관찰하는 겁니다. 회의실에서 나와서 현장으로 가야 하는 거죠. 고객들이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제품을 쓰고 있다면 바로 거기에 진짜 시장이 숨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어쩌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교훈일 겁니다.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자기 사업부가 죽는 걸 기꺼이 지켜봐야 한다. 네, 정말 어려운 말이죠. 결국 진정한 생존은 스스로를 파괴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속한 조직의 시스템은 현재를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인가요? 아니면 미지의 미래를 향해 쏘아 올릴 수 있는 발사대인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